자, 공소장 1번주의입니다. 자, 공소장 1본, 1본이란 1, 이렇게 쓰죠. 공소장, 즉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한 개만 제출하라는 뜻이 공소장 1번주의입니다. 자, 법조문을 보면 자, 공소장에는 1항에 규정된 서류 외에 1항은 전 시간에 읽었어요. 사건에 관해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해서도 안 되고 그 내용을 인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공소장 1번주의인데 일단 이 공소장 1번주의는요. 규칙에 있다는 거야. 형소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규칙에 있다는 것이 시험 문제입니다. 자, 의의 보죠. 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는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해야 된다. 그 외의 것을 제출하면 법원이 예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서류 등은 안 된다. 그 뜻이죠. 특히 이 수사 서류라든지 이 증거물 등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 그걸 읽어보는 순간 법관은 수사기관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어봐서는 안 된다. 그 뜻입니다. 자, 됐고. 자, 그 이유가 여기 나와 있죠. 공정한 재판이 실현되도록 하는 데에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형소법에는 없고 규칙에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론적 근거가 과거에 시험 나온 적이 있는데 1번 체크, 2번 체크, 3번 체크. 뭐 2번은 법조문에서 보았듯이 예단 배제니까요. 자, 당사자주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직권주의는 아니죠. 직권주의는요. 공소 제기와 동시에 수사 기록, 증거물을 모두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직권주의입니다. 그 모두 제출해서 법원이 그걸 충분히 파악한 후에 심리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장 1번주의는 직권주의와는 무관한 것이고 당사자주의, 즉 당사자주의가 뭐죠? 소송의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주고 법원에 의해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사자주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사자주의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공판중심주의죠. 공판중심주의, 즉 공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판단해 버려서는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공판중심주의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또 위법 수집 증거 배제와도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수사 서류가 직접 공판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4번과도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네 가지 중에서 1번하고 3번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자, 그러면 내용을 보죠. 첫 번째, 첨부금지.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 첨부는 금지되는데 어떤 것들이냐면 사건 기록, 그쵸? 수사 기록, 수사 서류, 기타 증거물 등을 첨부해서는 안 돼요. 자, 그렇지만 2번 체크. 2번 전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예단을 줄 염려가 없는 것은 첨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변호인 선임서, 뭐 체포영장, 뭐 구속영장 이런 것 등은 증거물이 아니잖아요. 수사기록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 등은 첨부할 수 있다.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규칙은 우리 앞에서 다 읽어봤어요. 자, 그리고 인용금지도 금지됩니다. 그 인용이 뭐죠? 인용금지? 분명 위에서 첨부 금지하라 그랬어요. 첨부해서는 안 된다. 첨부해서는 안 된다 하니 이 사람들이 그 수사 서류에 있는 그 내용을 공소장에 옮겨 적는 거야. 옮겨 적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첨부해서도 안 되고 공소장에 옮겨 적는 것도 안 된다는 것이 인용 금지입니다. 자, 그러나 앞에 끊고 자, 공갈, 협박, 공갈,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이것이 되는 수가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 공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이런 것은 문서의 기재 내용 자체가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 문서 내용의 전부 일부를 인용하는 것도 적법하다는 내용이고 관련된 판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명예훼손, 모욕, 협박, 그쵸? 동그라미. 특허권, 상표권, 침해사범, 동그라미. 이것은 밑에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을 직접 인용하거나 요약, 사본하여 첨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직접 인용, 첨부가 가능하다. 그래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친 겁니다. 자, 됐고요. 다음 페이지. 자, 여사 기재 금지입니다. 여사 기재 금지라고 나와 있죠? 그럼 여사가 무슨 뜻일까? 이런 말이죠. 한자를 보면 나와 있어요. 여사 기재란 할 때 이 여자가 남을 여자입니다. 남을 여자. 그러면 이 여사란 건 무슨 말이죠? 꼭 필요한 것만 적어라. 즉 필요치 않는 것은 적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러죠? 그러면 첫인상을 봤을 때 저 사람이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건지 첫 번은 만났는데 쓰잘데기없는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싱겁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소장 제출할 때에도 꼭 필요한 내용만 써라 이 뜻입니다. 사족들은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사라 기재라고 하는 것은 필요적 기재사항 외의 것은 적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 필요한 것을 이외의 것을 적으면 예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단이 생길 수 있는 여사 기재는 금지가 됩니다. 자, 여사 기재는요. 이렇게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여사 기재도 있지만 이런 기재도 있어요. 단순한 여사 기재도 있거든요. 이것은 예단 생기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은 뭐다? 이런 것은 허용이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삭제로 끝나요. 삭제하면 끝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허용되지만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여사 기재는 금지가 됩니다. 자, 밑에 판례. 자, 법원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실로서 법원이 여기 예단 나와 있죠?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는 것은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 역시 마찬가지로 공소장 1번주의 내용 속에 포함된다 이 뜻이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이것은 뭐 틀린 말이 아닌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요. 그냥 이건 지워버릴게요. 자, 그 다음 가면 자, 공소사실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법원이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지 말아라. 그렇죠? 쓸 얘기만 써라 이 뜻입니다.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소사실 관련된 것도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이걸 적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걸 적어라. 해당하지도 않는 것은 장황하게 쓰지 말아라 이 뜻이죠. 자,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전과입니다. 전과. 전과 기재가 될까 안 될까? 전과 기재가 여사 기재일까 아닐까? 라는 얘기인데 학설이 있고 판례가 있어요. 학설이 있고 판례가 있는데 판례는 뭐라 그래요? 판례는 이거 허용된다. 전과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학설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 판례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누범 상습범을 구성하지 않는 전과 사실. 빨간 펜으로 전과 동그라미. 이것은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소장 기재하더라도 적법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왜 누범 상습범을 구성하지 않는 이런 말을 썼을까요? 당연히 누범 상습범을 구성하는 전과라면 당연히 적어야 됩니다. 당연히 적어야 되는 것인데 누범 상습범을 구성하지 않더라도 전과는 뭐다? 피고인을 특정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말이죠. 이 전과 기록은 증거물이 아니잖아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여기 사건 기록, 수사 기록, 즉 기타 증거물. 근데 전과는 사건 기록? 사건 기록이야? 그건 과거의 기록이지. 현재 기록이 아니잖아요. 그치? 그래서 수사 서류, 기타 증거물 등이 아니기 때문에 또 판례는요. 판사는 이런 전과를 보고서 예단 갖지 않아요. 그냥 있는 사실, 지금 현재 계리 중인 그 사실 자체만 놓고 판단하는 것이지 이 전과를 보고 예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그건 학자들 니네가 재판을 안 해봐서 하는 기우일 뿐이라는 겁니다. 판사들은
전과는 가지고는 예단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 송치 처분이 있습니다. 이 송치 처분이 뭐야? 소년부 송치 처분이 보호 처분이죠. 보호 처분을 받았다는 기재 또는 현재 직업이 없어요. 그런 기재. 이런 것들도 충분히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걸 썼다 할지라도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된다. 써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밑에도 범죄 전력에 관한 기재. 적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 보고 판단 안 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썼다 할지라도 위반되지는 않는다. 는 내용이고요. 특히 시험은 이게 참 잘 나와요. 전과가 참 잘 나오고요. 소년부 송치 처분 더 잘 나와요. 이런 거 적었다 하더라도 괜찮다는 것들 꼭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여기 뭐 악성격, 악경력의 기재, 뭐 모든 대학교 교재 다 실려 있는데 거의 판례가 없기 때문에 출제가 거의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판례가 있는 곳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참고로 눈팅 하시면 되겠어요. 자, 동기를 갑니다.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나오잖아요. 그럼 동기는 시험 나오는 거예요. 자, 범행 동기 기재인데 요거 적어도 될까? 적으면 안 될까? 하는 것인데 판례가 나오죠? 판례가 있으면 판례 보는 거예요. 학설 보는 게 아니라. 자, 그런 앞에 끊고 판례는 이거 적어도 된다. 이거 적어도 공소장 효력에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가로 열고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자, 밑에 판례입니다. 자, 중요한 판례죠. 살인, 방화 등의 경우에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 자, 직접적인 동기, 그리고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동기, 그리고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는 뭐죠? 간접적 동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그쵸? 1번의 동기든 2번의 동기든 3번의 동기든 빨간색으로 동기 기재는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적어도 된다. 이런 말이죠. 잘 나와요. 여기서는 간접적이라고 적을게요. 자, 그 밑에도 동기 나오죠? 경위 적어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걸 적어도 밑에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색깔 칠할게요. 여기 색깔 칠하면 돼요. 자, 네 번째가 뭐죠? 여죄의 기재입니다. 여죄의 기재 적어도 될까 안 될까? 라는 얘기인데 심판 대상이 되는 범죄 사실, 이게 공소사실이죠. 공소사실 그 이외의 사실, 즉 여죄의 기재도 되느냐? 학자들은 금지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건 뭐 학자들 얘기고 판례는 뭐라 그래요? 판례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거라면 적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판례 보시면 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적어도 이것을 적어도 공소 범죄 사실 이외의 사실로, 그치? 이게 여죄죠. 기재한 공소장이 위배되지는 않는다로 보기 때문에 이거 적어도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됐고 그렇게 숙지하시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친구가 A죄, B죄 두 개를 저질렀어요. 경합범이죠. 저질렀다. 이걸 저질렀는데 요 A죄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요. B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단 말이죠. 뭐 공소시효 짧은 죄도 있잖아요. 공소시효 긴 죄도 있지만 공소시효 짧은 죄도 있습니다. A죄는 공소시효가 더 길어서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B죄는 짧아서 완성됐습니다. 검사가 기소하기를 자, 공소장에 자, 요 A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A죄를 처벌해 주세요. A죄를 공소 제기했다는 거지. 공소장에 적어서. 그렇죠? 공소 제기를 했고요.
자, B죄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적냐면 공소시효 완성되었다 라는 것을 적어요. 응? 이 필기 잘못됐네. A죄는 기재를 했단 말이죠. 공소장에 기재했다. 근데 B는 기재하긴 기재했는데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기재한 거야. 근데 판례가 이걸 허용하느냐? 판례가 이것을 허용한다는 거야. 그쵸? 그 판사가 요 A죄가 이제 공소장에 적혀져 있기 때문에 A죄를 보고 이 갑의 죄책을 따질 텐데 B죄는 적었다 할지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부분을 봤을 때 뭐 어차피 B죄는 처벌되지 않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적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됐고 판례 외부분 다 인정하죠. 적는 것을.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면 그치? 뭐 여사 기재 금지라고 되어 있지만 그건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것만 금지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거라면 괜찮다 이거죠. 여기서는 뭐죠? 여기서는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적지 않아도 되지만 적어서는 안 되지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만 적어라 이 뜻입니다. 그 나머지 것 전과를 적든 송치처분을 적든 전력을 적든 동기를 적든 경위를 적든 공소시효 완성된 것을 적든 우리 법관은 공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껏 적어라 이 뜻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고 색깔 칠한 것은 출제가 잘 돼요. 자, 위반의 효과. 만약에 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기잖아요. 그러면 위반하잖아요. 여기 위반하잖아요. 그러면 법률 규정에 위반하게 돼. 이 법률이 뭐야? 규칙이지. 앞에서 봤던 형사소송 규칙에 위반하여 적었기 때문에 이건 무효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기각 판결을 때립니다. 자, 판결 출제 잘 돼요. 지금까지 다 공소기각 나오면 다 판결 아니었어? 첫 페이지부터? 지금까지 공소기각 결정 나온 게 있어요? 그치? 그래서 결정 나올 때를 이제 암기하는 것이고 다 이런 말 나오면 다 판결입니다. 판결. 판결이 출제 잘 돼요. 문제집 가면 무지무지 나와 있어요. 자,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을 때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판례 뭐라 하냐면 일단은 이의제기가 없어야 한다. 그리고 법관의 심증 형성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갖추면 공소장 일반주의 위반을 더 이상 제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판례가 요 나오거든요. 아주 잘 나와요. 별표 치세요. 자, 두 번째 줄에 공소기각 판결 때리는 것이 원칙인데 끊고 피고인 측으로 이의제기가 있었대요. 이의제기가 없다 했잖아요. 이의제기가 없고 또 법관의 심증 형성이 이루어진 단계라면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배를 주장하면서 더 이상 효력을 다투어선 된다 안 된다? 이미 진행된 소송 절차 효력을 다툴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 말은 하자 치유를 인정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하자 치유가 안 나와요. 판결 원문이 나오기 때문에 이미 진행된 소송 절차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는 없다 이것이 문제야. 그래서 꼭 좀 정리를 해 두시고 여기서 이 제기가 되지 않았다. 법관의 심증 형성이 이루어졌다. 이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만 나오면 됩니다. 두 개를 다 써주면 좋고요. 어느 하나만 나오면 요 마지막에 더 이상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 꼭 좀 정리를 해 두세요. 자, 그렇지만 밑에 그러나 그러니까 이 판결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 그러나 피고인 측으로부터 이의가 유효하게 제기가 되었다면 그치? 이의 제기가 유효하게 되었다면 세모 칠게요. 이렇게 세모 칠게요. 자, 그랬다면 설령 심증 형성 단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를 이런 색깔 다르게 보시고 치유가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고네요. 고 엔드입니다. 엔드
and 이것과 이거가 같이 결합되어 있을 때 다툴 수 없는 거예요. 자, 됐고.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증거조사가 마쳐졌고, 즉,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는 상태로서 1심에서 공판 절차가 진행되어 증거조사가 마쳐졌고, 그래서 변호인은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자, 이후다 하는 거예요. 이후 세모 칠게요. 1심 판결 밑줄 이후 세모 칠게요. 이후에는 더 이상 공소장 일본주의를 내세워서 절차 위법을 다툴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것도 출제가 잘 돼요. 언제? 이후에는. 자, 왜 그럴까?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적용법이 나와 있죠.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 제기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따라서 공소 제기 이후 단계에서는 이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유도 마찬가지야. 치유도 이후 그 1심 판결 선고된 이후에는 치유가 되질 않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끄집어내시고 치유도 안 된다. 하려면 그 전에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원위치해서 자, 공소제기 이후 단계에서는 이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예로서 든 것이 공판 절차 갱신 후의 절차, 상소심 절차, 파기 환송 또는 이송 후의 절차는 공소제기 이후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는 일본주의가 적용되지를 않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났고 이제 볼 곳이 뭐가 있냐면 약식명령하고 직결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도 중요해요. 먼저 약식명령. 자,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수사기록, 증거물 등이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즉 약식명령 청구할 때는 서면주의가 적용되죠. 이 약식명령이 뭐야? 서면심리입니다. 서면심리를 통해서 벌금을 때리는 거잖아요. 때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함께 수사기록, 증거물 등이 제출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밑에 직결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결심판도 이것은 검사가 공소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장이 직결심판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제기가 아닌 겁니다. 공소제기가 아니라서 따라서 공소장 일본주의가 배제가 되죠. 정식재판 청구 있을 때도 똑같아요. 이 직결심판이 나왔는데 정식재판 청구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불복한다는 얘기잖아요. 불복한다는 얘기. 공소제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불복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소장 일본주의가 배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판례 가보면 직결심판 나와 있죠. 직결심판 청구와 동시에 판사에게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공소장 일본주의가 배제된다. 배제. 어떨 때? 직결심판일 때. 그래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세모 칠게요. 직결심판에서는 배제된다. 정식재판 청구일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이 공소제기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로 1회 공판기일 전에 사건 기록 및 증거물 등이 무슨 장 등을 거쳐 법원에 송부된다 할지라도 이미 적법하게 제기된 경찰서장의 직결심판 청구 절차가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쵸? 역시 공소장 일본주의가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각종 기록들, 사건 기록들, 이런 증거물 이런 것들이 제출된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받으시고 약식명령 가보죠. 약식명령 여기 나와 있죠. 약식명령 청구와 동시에 필요한 서류 등 증거물 등이 제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소장 일본주의 예외다. 그래서 적용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약식명령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 세모 칠게요. 약식명령 할 때 이 서류와 증거물 등이 함께 법원에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위반은 아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때 벌금이 나왔어요. 여기 벌금 나왔습니다. 약식명령에서 서면심리해서 벌금이 나왔어요. 벌금이 나왔는데 피고인이 불복하는 거야. 불복하면 뭐가 됩니까?
정식재판 청구로 들어가는 거지. 그쵸? 이 정식재판 청구가 공소제기 아니죠. 공소제기 아니에요. 불복하니까 정식재판 청구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이 서류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하여도 이것은 위법은 아니다. 그쵸? 공소장 1번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법 논리는 똑같죠, 여기랑? 똑같아요. 자, 직결심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약식명령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결심판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되어 있고, 정식재판 청구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렇지? 서류를 법원이 보관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여기도 정식재판 청구할 때 사건 기록 등이 법원에 송부된다 하여, 그렇죠? 법원에 송부된다 하여, 잠깐만 지우고요. 법원에 송부된다 하여 이것이 위법은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됐고요. 자, 동그라미 2번 가볼게요. 이제 요거만 보면 되죠. 자, 그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지? 예외를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예외. 체크하시고 법원이 약식명령을 할 수 없거나 여기 약식명령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약식명령 해야 되는데 그래서 벌금이 나와야 되는데 또는 부적당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부적당하다는 말이 약식명령이 부적당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이건 사안이 중대한 거야. 사안이 중대한 거. 그래서 이 말은 벌금이 아니라 벌금이 못 나와요. 사안이 커서. 이거는 징역이 나와요. 징역. 이거는 징역형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치? 징역이 나와야 할 때 약식명령이 부족한 거지. 그때는 공판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왜? 징역형이 나오려면 검사가 공소제기해야 되거든. 그쵸? 이건 공소 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 공판 절차에 해당될 때마다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이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고 여기서 정식재판 청구라고 하는 것은 이때입니다. 이때 부적당할 때 공판 절차에 의하거나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지거나 할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적당할 때만 그렇다. 이거예요. 이때에는 공판 절차에 의할 때는 일본주의가 적용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식재판 청구는 이게 아니에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식재판 청구라고 하는 것은 공소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불복이에요. 불복. 이 벌금형이 나온 액수에 대한 불복인 것이지 공소제기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불복인 거지. 즉 직결심판 처분에 대한 불복인 것이지 공소제기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장 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공소제기죠. 공소제기이기 때문에 일본주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마세요. 자,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고 각주 안 읽어봤네요. 각주가 어디가 있죠? 여기지? 여기 3번. 여기 3번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 공소장 일본주의는 정식재판일 때만 적용된다. 약식 같은 경우, 직결심판 같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예외가 딱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어떨 때? 요때. 여기만 예외이고요. 나머지는 똑같아요. 자, 그렇게 정리하세요.